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 집단 장염 발생과 관련해서 한국 맥도날드 조주현 대표가 어제 공식 사과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화요일마다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건강 상식을 전해주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특별히 연결을 하고요. 이어서 소비자단체 위원장 연결해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시급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개와 더불어서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기오염 경보 자동 발령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대기질 정보가 서울 시민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30분 정도 시간에서 7분 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모바일 서울 앱이나 남산 서울타워 그리고 버스 안내 전광판, 교통 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I Want You Back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 7월 덜 익은 고기 패티로 인해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소비자로부터 한국 맥도날드 측이 고발을 당했죠. 지난달 25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먹은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집단 장염에 걸려서 현재 불고기 버거 판매가 중단된 사태입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한국 맥도날드 조주현 대표가 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2달 정도 걸렸는데요. 뭐가 문제였고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던 용혈성 요독증후군. 일단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그 대장균 5157이라는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단 심각한 합병증을 말하고요. 예. 사실 대부분 5157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약물이나 다른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우리가 매우 흔하게 자주 먹고 있는 햄버거를 먹고 발병했다는 의심이 있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리면은 보통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네, 사실 이 대장균에 감염이 돼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건 사실 대장균 감염이 됐을 때 균이 독소를 생산을 해가지고요. 예. 혈관 속에서 적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독소와 파괴된 적혈구 찌꺼기들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예. 신장에 문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설사나 복통, 구토, 고열 같은 당염 증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나중에 가면 이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소변량이 준다든지 멍이 잘 생긴다든지 또 신기능의 장애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피해자를 보면은 신장장애 2급을 받을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런데 뭐 보건당국이라든지 식약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바로 햄버거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이게 관련성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얘기하려면요. 예. 그 피해자가 먹은 햄버거 패티에 실제로 그 5157 대장균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지 예. 명확하게 그 햄버거가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인과관계가 확실히 확정되지 않고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햄버거 패티에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분명한지가 아직은 조사 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또 햄버거 패티 아니겠습니까? 패티는 네네. 일반적인 고기를 다져서 그걸 다시 뭉쳐서 구워서 먹는 건데 네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까요? 네, 사실 소나 돼지의 가축의 도축 과정에서 아무래도 분변,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변에서 어떤 대장균 같은 게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고기 도축했을 때 겉에 약간 오염이 돼 있더라도 익혀 먹는 과정에서 열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햄버거 패티라든지 기타 고기를 갈아서 만든 가공육들, 그러니까 분쇄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는 거죽에 있는 그런 오염된 균이 안쪽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맨 안쪽까지 잘 익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조리 과정에서 안쪽 깊은 곳에 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오염된 균이 안에서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장염이라든지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피해자처럼 5세 이하의 어린이라든지 예. 또 노인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중증 감염으로 신장 손상까지 갈 수도 있지만요. 또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신장 손상까지는 안 가고 장염 증상, 설사나 복통, 구토, 고열 등으로 며칠 앓다가 저절로 나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생이라든지 식품 조리 방법, 안전 관리는 정부라든지 기업 차원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겠고요. 2차적으로는 그것을 골라 먹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점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우선 햄버거 같은 그런 소위 분쇄육을 먹을 때는 고기 안쪽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하여튼 고기를 갈아서 만든 어떤 가공육을 먹을 때는 안쪽까지 잘 익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산 고기, 구매한 고기의 경우도 조리한 후에는 남은 건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조리를 할 때도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 고기를 손으로 조리한 다음에 씻지 않고 예를 들어 채소를 만져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다. 예. 고기를 잘 익혀도 채소로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조리상의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던 패스트푸드 체인점, 각각 우리 동네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체인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겠습니까? 예, 사실 패스트푸드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많은 이들이 먹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조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익힌다든지 또 특히 이 음식을 조리하고 관리하는 종업원들 중에는 사실 정규직이 아니라 소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점원도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이들이 사실 적정 위생 교육을 받고 조리 지침에 대해서도 잘 훈련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향기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불안한 먹을거리 탓에 국민들이 불안해할 일이 참 많아요. 안 그래도 살충제 달걀 때문에 공동위원장께서도 지금까지도 활동 바쁘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패스트푸드 특히 맥도날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 단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늦은 사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답겠다는 각오의 사과로 받아들이고요. 예. 실제로 맥도날드 대표가 약속한 제품 생산 전 과정 공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폐쇄적인 경영이 아니고 외부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겨서 안전한 제품 생산임을 검증받겠다는 것과
매장 직원들 간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한 라인을 만들고 뭐 본사와 매장의 직원들에게 식품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늦기는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조주현 대표이사가 매장 식품 안전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기관 검사를 받겠다, 한 라인 개설하겠다, 안전 교육 강화하겠다, 매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재료 공급부터 판매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요? 추가할 점이라든지?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선언적인 내용인데 예.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사례를 보면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의 소비자 응대는 우리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점장이 책임있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국 본사의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처리 대응이 매우 미진하고 늦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하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해당 매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없는 한은 한국 소비자에게는 불편은 계속 있을 거고요. 예. 소통 부재의 어떤 사업장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우리나라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자체적으로 법적인 조치 같은 강제성이 좀 부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되게 이제 외국 기업의 그 마인드는 예. 그 변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는 그 취지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그 온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제재나 조치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해야지 되는데, 예. 이런 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 차이가 늦다가 보니까 그 안에 피해 발생될 때는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맥도날드가 그런 그 약속을 한 것은 예. 어떻게 놓고 보면 업계가 스스로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도 뭔가 국내 소비자,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의 응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권고는 아니죠. 예. 우리도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에 적용을 해서 처벌은 하죠. 처벌은 하는데 처벌하는 그 과정 중에 그 기간을 이제 우리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외국 기업은 본사하고의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시간 차이가 생겨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식품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물건, 뭐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더라고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예. 자, 이게 용혈성 요독 증후군 피해자 측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앞서 강재원 교수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 피해자가 먹은 햄버거에서 그 원인균이 나왔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두고서 이런 대처를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근데 이후에 검찰 수사가 확대가 되고서요, 그 한국소비자원이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에서 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맥도날드가 이런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막으려고 법원에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근데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주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법원에다가 이런 소식을 좀 알려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런 거는 잘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게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계 기업들이 본인들의 매뉴얼대로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원료를 들어오는 것은 햇삽 공정을 거치는 그런 데서 원료를 가지고 왔고, 우리는 원래 매뉴얼대로 다 했기 때문에 뭐 덜 익은 고기가 공급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만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강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패스트 업계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그 종사자들이 많이 그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매뉴얼 지침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위에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의 이런 문제점이 제대로 좀 그 해결이 될 방안이라고 하면 예. 현재의 그 식품위생법에는 위생교육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생교육 시간을 조금 늘리고요. 또 현재는 그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자는 그 대표밖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업소 책임자 이외의 종사자에게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종사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이런 사람들까지 의무적으로 그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예. 그러나 적어도 책임을 지는 매니저들은 종사자들로서는 충분히 의무 교육을 해서 이들이 전체적으로 위생에 관련된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의무화, 위생교육의 의무화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법령 마련도 돼야겠고 철저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겠고요. 그렇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예. 네.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많이 늘고 있습니까? 그런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 있어서?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 패스트푸드 등 편의점 이런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 해가지고 올 8월까지 보면 예. 이런 즉석식품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런 햄버거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었는데 한 175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이물질 혼입인데 이 이물질 혼입하고 거의 맞먹는 것이 식중독이나 장염 발생이나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든지 예. 또는 딱딱한 게 들어가서 치아가 손상된다든지 이렇게 신체 위해가 발생한 이런 소비자 불만이 그 다음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유통기한 경과된 그런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거나 부패, 변질, 또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강 박사님 말씀하시던데 덜 익었다는, 패티가 덜 익었다는 이런 불만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는 관리를 해서 덜 익은 그런 패티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 온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위에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업체에서는 매장에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 자가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가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반복적인 어떤 그런 훈련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등 식품 접객업소 식품위생 안전관리 개선 방안 모색 소비자 포럼 이걸 연다고 네. 이제 발표가 됐던데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하고 민주당 정춘숙 의원하고 어떤 네. 말씀 좀 나누실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이런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시설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이제 중점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이 제대로 이걸 체킹을 못한다고 하면 법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제 논의가 될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법적인 요구사항 준수나 또 햇섭과 같은 식품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종사자가 어떤 행동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 기초한 그러한 식품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향기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보즈 스캑스의 We Are All Alone 듣고요. 2부에서 뵙죠.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인천광역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오시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년 동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갑론을박이 많았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소식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확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추진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예.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총 10.5km 전체 구간에서 일반 도로화 공사를 동시 착공하고 오는 2024년까지 일반화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에 대한 이관 협약을 맺은 지 약 2년여 만에 확정안이 마련되는 건데요. 예. 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전환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에는 친수공간과 공원,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시민들께 되돌려드리게 되는데요. 예. 더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뉴딜 정책이 있는데요. 네. 연관된 주변 지역은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예. 주변 지역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인천광역시가 요즘에 재정 위기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듣긴 했는데 보통 공사가 아니니까 재원 마련이 큰 숙제일 것 같거든요. 공사하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실 것도 예상이 되고요. 대책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가 약 4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고속도로 주변의 유휴 토지를 매각한 수입과 주변 역세권 개발 이익금으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 밖에 정부 뉴딜 정책과 겹치는 구간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국가 고속도로의 지자체기관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별개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5구간으로 나누어서 최소 3개 차선은 열어두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최근까지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김포간 고속도로 등 인천, 서울, 경기 간 많은 도로가 확충됐는데요. 이러한 우회도로와 대체도로를 적극 활용하면 어느 정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그동안 자동차 우선에서 사람 우선으로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2018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인천시 최대 국비 예산을 경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천시 2018년도 국비 예산은 총 2조 6,960억 원 규모로 지난해 2조 4,685억 원과 비교해 2,2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 7.1% 증가한 반면 우리시 국비 반영액은 9.2% 증가한 것으로 인천발 KTX 건설 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성남 연장 사업 등 인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 이게 고스란히 인천 시민들의 편의에 적용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슈가베이비스의 오버로드 듣고요. 수도권 안전톡톡으로 이어갑니다. 투데이 안전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죠.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인데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뭐 쌀쌀하고요. 야외 활동하기,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런데 이럴 때면 구급 출동이 증가한다고요? 네,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많은 9월은 시민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급 출동이 증가합니다. 예. 특히 넘어짐이나 찢김, 찔림 등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양천구 같은 경우엔 안양천 한강을 옆에 끼고 있다 보니 자전거로 인한 넘어짐이나 찢김, 사고 출동이 많아요. 자전거 사고는 가을철까지는 꾸준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자전거 사고도 정말 일반적인 다른 교통사고 못지않게 크게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 많고요. 어떤 다양한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출동 나갔습니까? 네, 대부분 자전거 사고는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안양천 한강과 같은 공원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와 산책하는 보행자가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중 기억에 남는 출동을 꼽는다면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앞에 이제 돌부리에 걸려 여학생이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아하. 현장에 나가보니 아이 입 주변이 까져 있었고 치아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예. 앞니가 이제 빠져서 출혈도 많고 깨끗한 꺼즈로 눌려서 지혈했고요. 대원들과 잔디밭에 떨어진 치아를 열심히 찾아서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잘 치료가 됐나요? 네, 다행히 그 치아를 찾아가지고 이제 끼우면 되는 거라서요. 잘 치료는 했고 아이 입 주변에 흉터가 남으니까 좀 걱정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헬멧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치아가 부러졌다니까 아유 굉장히 아팠겠어요. 네, 근데 헬멧만 착용한 상태였어요. 요즘 자전거 보시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달리는 속도 때문에 넘어지면 구르게 돼서 생각보다 부상 정도가 심합니다. 부상 유형도 다양한데요. 살가상, 타박상과 같은 경미한 손상부터 심하게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 뇌진탕을 입기도 하는데요. 주로 다치는 부위는 무릎이나 머리, 손을 많이 다쳐요. 요즘에 뭐 취미생활이나 뭐 운동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출퇴근용으로도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앞으로도 꾸준히 뭐 늘어날 것으로도 보이고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전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보통 간과하시는 것들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 먼저 모든 스포츠를 즐길 때의 기본, 안전장비 착용은 너무 쉽죠. 하지만 보통 헬멧만 착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출동하면 무릎과 손 찰가상, 찢긴 상처 등 입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전거 탑승 시에는 헬멧뿐만 아니라 장갑이나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야간의 라이트는 필수입니다. 밤에는 빛이 없어서 치사율이 낮에 비해 3배나 높아요. 라이트로 자신의 위치를 다른 분들께 꼭 알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거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삼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하던 자전거기 때문에 커서도 그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뭐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서.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폰 끼고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요즘에 많더라고요. 네,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 정말 좋죠. 하지만 이 자전거 주행 중에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고 예. 골목에 진입하는 자동차와 마주하는 등 예측 불가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마련인데 이때 음악 소리나 전화통화로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해요. 또한 우리 구급차가 자전거 도로로 사이렌 울리며 출동을 나가면 이 사이렌 소리를 이어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환자는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은 저희가 비켜달라고 아무리 방송을 해도 이어폰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예.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 행동은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경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이렌 소리가 크니까 그런 이어폰을 꼈더라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 이어폰 요즘에 다른 바깥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자기 소리만 크게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네.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산책하면서 혹은 길 걸어다니면서 이어폰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겠어요. 맞아요. 이어폰 끼고 러닝이나 조깅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예. 이어폰 끼고 보행하시면 뒤에 자전거의 경적음도 들을 수 없어서 위험하죠. 또한 자전거 사고가 나는 장소가 도로와 공원일 경우가 많다 보니 사고를 당했을 때 장소 신고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급환자 발생 시 신고법 기억나시나요? 아, 그렇죠. 신고를 했던 그 전화기는 잠시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말고 구급대를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 위치를 알려두면 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네, 실제 자전거 사고 출동을 나가면 현장 찾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사고가 난 장소를 모를 땐 주변 보이는 간판이나 건물 말해주시면 좋고요. 공원이라면 공원의 위치 표지판, 제 번호 표지판 등을 찾아서 말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라뱃길이나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을 끼고 양쪽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 건물이 보이더라도 어느 쪽 방향에서 사고가 나셨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은 강을 양천과 영등포가 나뉘거든요. 예. 목동교 아래 안양천 자전거도로 영등포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이렇게 어렵진 않은 팁들이에요. 이런 안전 수칙들, 신고법 꼭 기억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4만 2천여 건이 적발됐고요. 올해 7월까지는 벌써 2만 7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10곳이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정승차에 적발이 되면은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에 이에 30배인 3만 8천 원 넘는 돈을 부가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가금까지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도 당할 수 있고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벌금이 무서워서 재요금 내고 타는 게 아니죠. 양심 꼭 지켜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크리스 알렌의 No Boundaries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